네, 앞서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잠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뉘었던 네. 반응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시작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폰도 사실 출시 초기 때 그랬습니다. 1세대보다는 2세대 들어가면서 이제 뭐 가격이라던가 그런 이제 대중화가 좀 그 적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사양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MR 헤드셋이 이제 처음으로 애플 기준으로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가격이 약간 좀 비쌉니다. 45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 수준이고,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이제 그 IT 유튜버들이라던가 요런 이제 유튜버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말로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영상을 좀 보면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를 이제 쓴다라는 개념이 이제부터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요게 이제 픽셀이 2300만 픽셀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고해상의 픽셀이 눈 안에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눈 안에 써서 눈 안에서 구현되는 각종 이제 3D 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가격이 다만 비싸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향후의 양산 과정에서 이제 검증돼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가장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 주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애플이라는 큰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아직 이제 산업의 성장 초기고 기술 개발의 어떤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큰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된 이제 증착 장비를 좀 하고 있는 회사지만, 마이크로 LED와 카메라 부품류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그리고 렌즈,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간다면 컨텐츠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VR 관련된 혹은 AR이나 MR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없는데,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I와 로봇이 사실 우리나라 관련주 밸류체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시장이 좀 크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숫자가 막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를 좀 선반영해서 컨텐츠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컨텐츠 업체들이 있는데, 스코넥이라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VR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의 이제 비디오 ISP 칩 같은 경우도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선익 시스템을 핵심으로 좀 가져온 이유는 마이크로 LED를 이제 확장하게 되면 지금 애플 MR 글라스에 들어간 거는 소니의 디스플레이와 LG의 디스플레이가 외부에 일부 장착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좀 됩니다. 그러면 LG가 이제 증착을 할 때는, 마이크로 LED를 증착을 할 때는 선익을 향후에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익 그 시스템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그 탑픽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마이크로 LED의 핵심은 증착이기 때문에, 얇게 증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은 어쨌든 이제 선익 시스템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 아래 밸류 체인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로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 개화 초기이기 때문에 관련 밸류 체인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주가가 좀 움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지금부터 쭉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애플이 이제 출시를 이제 내년부터 한다는 거는 어쨌든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같이 달려드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업체들은 더 이제 가치가, 몸값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달려들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특히나 뭐 관련주들이 아직 못 오른 업체들도 많고, 아직 뭐 많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업체들도 많은데, 못 오른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시장의 개화기 때문에 뭐 마치 이제 전기차의 초입 모습과 유사하게 좀 흐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관련한 종목들 쭉 저희가 또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와 1,472억 원 규모의 CMO 의향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주가의 흐름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뭐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오늘 제가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에는 공장 이제 증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캐파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이익도 이제 상당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보시면 일단 그 2023 바이오 USA에 지금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금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5일 이제 기자 간담회가 좀 열렸습니다. 아직 행사 전인데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2 바이오 캠퍼스의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이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의 준공 시기를 기존에 한 30개월에서 24개월로 한 6개월 정도 앞당긴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현재 수주가 좀 잘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공장 가동을 더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동 시점을 지금 따져보면 대략 그 착공 시기가 4월이었기 때문에 25년도 한 4월 정도면은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5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 능력이 78.4만 리터로 전 세계 1위 규모로 올라서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 설립 연도도 그렇고 그 CDMO 사업에 뛰어든 건 사실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좀 늦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인 투자와 함께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2 바이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5공장을 포함해가지고 총 18만 리터 규모의 공장이 총 4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5, 6, 7, 8 공장까지 들어서게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총 7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에서 한 20% 정도 증가한 약 3조 5,265억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새로운 의약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나 뭐 ADC라고 해서 최근에 좀 각광 많이 받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것까지도 생산을 좀 하면서 차세대 의약품으로 그 라인업도 좀 다양화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동일 생산량이라고 하더라도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중심으로 향후에도 많이 위탁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특히 올해 들어서 주가는 뭐 거의 80만 원대 전후 움직임인데 점차 밸류에이션도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4공장에 이어서 5공장도 또 2025년 9월에 가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자면은 그만큼 또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현대 오토에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부분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예전에 이제 현대차와 그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 그러니까 앱티브사가 공동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셔널 회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아이오닉 5를 이용해서 레벨 4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구현할 수 있는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할 때는 옆에 이제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서 어느 정도 이제 보안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완전 무인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요 의미가 기존에는 저도 사실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FSD라고 하는 이제 풀 드라이빙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제 기반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지금 뭐 모셔널사가 발표한 흐름에 따르면 생각보다 빨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좀 돼서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현대 오토에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화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구조를 보시면 이게 차량 제어기 구조인데 이 차량 제어기는 이제 각종 반도체 MCU들 아니면 AP 칩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기 보시면 중간에 어댑티브라고 적혀 있는데 자동차 운영 체제 기반의 어댑티브 안에서 각종 MCU라던가 각종 전자 기능들을 통합하는 칩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에 오토에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반도체 칩들을 하나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사실 이제 차 어떻게 보면 그 하드웨어를 판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 오토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사실 이제 차량을 저가로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팔고 있는 게 뭐냐면 FSD를 팔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향후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기아차 그룹의 자율주행의 핵심 업체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주로 현대 오토에버 뭐 그 외적으로 이제 밑에 작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이 업체가 핵심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차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뭐 중요성이 점차 커지겠죠. 네. 특히나 레벨 3가 된다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또 현대 오토에버 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핵심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룹의 핵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밸류를 정당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번째 종목은 게임주 내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의 기대작 RS 지금 사전 등록이 100만을 돌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말 또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에 나온 뉴스를 네. 보시면은 그 카카오 게임 신작 게임이 RS 오브 가디언즈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지금 사전 등록 참여자가 그 5일 만에 100만 명을 지금 돌파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31일부터 해서 사전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꽤나 지금 사전 등록자가 좀 많이 모인 것으로 보여서 초반 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의 정식 그 출시 시점은 3분기입니다. 아직 확정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요. 시기적으로 3분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보실 때는 이 신작 게임 일단은 그 출시된 날짜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 특히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나온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딘이나 아키 에이지 워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게임사들과의 어떤 경쟁 이런 구도 속에서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이 RS 오브 가디언즈의 이 신작 게임 기대감도 대거 좀 시장 눈높이를 낮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를 잘 보시면은 이 게임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뭔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분기 단위 일 매출 최저 한 3억에서 많이 나오면 한 10억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게임이 나온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엄청 뭔가 뭐 좋아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적도 안 좋았었고 신작 게임의 기대감도 낮았기 때문에 주가 좀 약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작 게임이 나름대로 지금 사전 등록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 출시 시점에 맞추어서는 좀 주가는 올라올 수 있는
그 여력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매수 시기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뭐 길게는 한 2달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추이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요 신작 게임 출시 날짜가 곧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 게임 출시 시점에 맞춰서 주가도 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냥 추세를 보면서 한두 달 후에 신작 게임 출시를 즈음해서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살펴보자라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언급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큐브엔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요즘 인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또 큐브엔터 측면에서는 여자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기는 한데 또 체력이 보자면은 시가총액 3천억 원대로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JYP라던가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이제 뭐 각종 그 엔터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서 이제 또 다른 상승분을 누리기보다는 이제 좀 바닥에 있는 것 중에 기회가 좀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큐브엔터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제 큐브엔터가 보유하고 있는 걸그룹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혹은 조금 소위 말하면 좀 대박의 느낌이 좀 나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엔터주들의 투자의 정석은 이제 초동 판매량을 근거로 한 팬덤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그 팬덤이 확인되면 그게 선행지표의 역할을 해서 콘서트의 규모를 결정하거나 혹은 이제 행사의 개런티, 광고의 출연료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동 판매량, 그러니까 인기의 팬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여자아이들이 이제 2023년 올해 5월에 초동 판매량, 그러니까 앨범 출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이 116만 장이 팔렸습니다.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10만 장 정도 팔렸던 부분들이 10배가 늘어난 거고 요거는 그대로 콘서트와 그리고 음원, 그리고 음반은 당연하게 이제 늘어나겠죠. 10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단가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회사는 올해 1분기에 약간 좀 미약한 실적을 냈지만 2분기부터 음반과 음원이 들어가고 지금 이거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여자아이들이 콘서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6월 17일부터 이제 서울 콘서트를 시작해서 글로벌 투어를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크게 확장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체력을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풀무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또 음식료 기업인데 어떤 측면의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가정간편식 소위 말하면 이제 HMR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에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이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쪽 시장도 보니까 그 구독 서비스 형태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풀무원 같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D2C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조사가 바로 유통사, 뭐 마트 같은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이제 전달하는 형태가 발생이 되면서 풀무원 같은 업체들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음식료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안 간 음식료들 중에서 저는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풀무원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증권가 중심으로도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많게는 17,000원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실적도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풀무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